소크라테스는 독약을 마셔야 했지만 그의 철학은 하늘의 태양처럼 높이 떠올라 온 인류의 지적 세계를 찬란하게 밝히고 있다. 옛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사자 굴에 던져졌지만 오늘날 기독교는 우람하고 가지 넓은 거목으로 성장했다. 그렇고 그런 다른 교리들을 압도하고 있다. 우리의 사회적 불관용이 사람을 죽이거나 어떤 생각을 뿌리째 잘라버리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불관용 앞에서 자기 생각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기보다 다른 모습으로 위장하게 된다. 영국의 경우 10년 또는 세대 단위로 따져볼 때 이단적인 생각의 입지가 눈에 띄게 위축되었거나 반대로 강화되지도 않았다. 진리 또는 거짓 믿음을 앞세운 그런 의견이 활활 타오른다고 하여 결코 인간 사회의 근본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답을 제시해 준 경우는 없다. 그 대신 처음 발상지를 중심으로 그 사상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소수의 사람만 쉬지 않고 연기를 피워 올리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태를 대단히 만족스럽게 여긴다. 왜냐하면 건강하지 못한 소수 이단자라 해도 이성의 발휘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지 않으며 벌금이나 투옥 등 불유쾌한 압박을 겪지 않는 가운데 어떤 종류의 생각이든 자유롭게 공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질서의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성세계가 평화를 누리게 해주는 편리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종류의 지적 화평을 위해서는 인간 정신의 도덕적 용기를 모두 희생해야 한다. 만일 활동적이며 탐구심 강한 상당수 지성인이 스스로 확신하는 일반적 원칙과 근거를 가슴 안에 그냥 묻어두려고 생각하고 내심 수긍할 수 없는 어떤 주장에 대해서도 대중 앞에서 억지 맞장구를 치는 상황이 되면 한때 지성계를 아름답게 수놓았던 개방적이고 두려움 없는 인품의 소유자들과 일관된 논리를 자랑하던 지식인들은 더 이상 배출될 수 없다. 그저 상식을 따라가는 사람이나 진리를 못 모르고 추종하는 사람들만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온갖 위대한 주제에 대해 이들이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그들과 비슷한 그렇고 그런 인간들의 귀에만 들릴 뿐이다. 분명한 확신을 품고 있는 이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 결과 이들은 이미 존재하는 큰 원리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일들, 다시 말해 굳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자명한 소소한 구체적 문제들에만 제 생각과 관심을 집중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인간 정신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 즉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자유롭고 거침없이 생각의 날개를 펴는 것은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단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계속되면 이단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엄밀한 토론이 불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나아가 토론을 막고 확산을 차단한다고 이단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정통 주류 의견과 다른 결론의 모든 탐구를 금지할 때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쪽은 이단자들이 아니다. 오히려 이단 아닌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본다. 이단에 대한 공포로 인해 정신적 발전 전반이 타격을 받고 이성 또한 위축되기 때문이다. 비종교적 또는 비도덕적이라는 평가를 두려워한 전도유망한 지식인들이 독립적인 생각의 날개를 펼칠 엄두조차 못 내게 된다면 도대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는 때로 매우 양심적이며 섬세하고 세련된 지성을 갖춘 인물을 이들 가운데서 만나게 된다. 그들은 자신의 양심과 지성을 사회 통솔과 조화시키기 위해 솟구쳐 오르는 지성의 힘으로 생각을 발전시키고 독창적인 능력을 발휘하려 애쓰지만 끝내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상가라면 모름지기 결론이 어떻게 나든 자신의 논리를 끝까지 따라가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결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없다. 단지 생각하는 것이 귀찮아서 기존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덕분에 실수를 피하게 되는 사람보다 적절한 공부와 준비를 통해 혼자 생각하다가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이 오히려 진리의 발견에 더 크게 기여한다. 위대한 사상가를 위해서만 사상의 자유가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평범한 사람에게도 뛰어난 사람 못지않게, 아니 그들보다 더 그런 자유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각자 타고난 능력만큼 정신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정신적 노예 상태가 일반적인 곳에서도 몇몇 위대한 사상가는 태어났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곳의 사람들은 결코 지적으로 활발하지 못했다. 앞으로도 그럴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누군가 일시적으로라도 지적 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다면 그것은 이단적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잠시 사라졌기 때문일 것이다. 큰 원칙에는 시비를 걸지 못하게 하는 암묵적 합의가 존재하거나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곳에서는 인간 역사를 아름답게 빛내주는 거대한 규모의 정신활동이 일어날 수 없다. 인간 정신의 깊은 곳을 뒤흔드는 일이 생길 수 없는 것이다. 그 결과 대다수 평범한 지적 능력의 사람들도 무언가 깜짝 놀랄 만한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충격 같은 것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종교 개혁 직후 유럽의 상황이 바로 그러했다. 유럽 대륙, 그 중에서도 특히 교양 높은 계급에 한정된 일이기는 하지만 18세기 후반의 사상운동이 그 예가 될 것이다. 또한 비록 훨씬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괴테와 피이테가 불러일으킨 독일의 지적 흥분도 이에 해당한다. 이 각각의 시기 동안 문제의 내용은 달랐지만 단 한 가지 측면, 즉 자유로운 토론을 금지하는 권력의 사슬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은 같았다. 오랜 세월 사람들을 짓누르던 정신적 억압체제가 해체되고 이를 대신할 새로운 체제가 아직 등장하지 않은 것이다. 이 세 기간을 관통하는 충동이 오늘의 유럽을 만들었다. 인간의 정신이나 각종 제도가 이룩한 모든 발전은 바로 이런 역사의 직접적인 결과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런 역동적인 충격이 거의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려면 정신의 자유를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된다.